군포 지역으로 오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현역으로 있는 군포 갑지역 심규철 전 의원과 과연 리턴 매치가 가능할 것인가? 이유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표차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뺄셈을 잘 해보시면 나옵니다. 알려드릴게요. 726표 차. 거의 굉장히 근접했다. 물론 몇십 표 차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낙선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까울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권토중례하겠다, 어떤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패한 후에 실력을 더 쌓아서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내가 뺏고 말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일단 군포 자체가요. 현재 여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과 이 충청 출신들이 군포에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보통은 지난 총선 때 생각해 보시면은 국민의당이 출마하면서 표 분산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표 분산 효과 때문에 이 여권이 민주당이 낙선한 지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표 분산 효과에도 불구하고 갑을 모두 다 민주당이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만큼 여당이 이제 우세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심규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 한국당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이제 낙선을 했기 때문에 아깝게 낙선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을 거고 지금 이제 새로운 보수당 쪽에 강대신 후보가 지금 굉장히 지역에서 이제 밑바닥을 많이 다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현역 프리미엄에다가 또 지역의 지역민 프리미엄까지 해가지고 민주당에 조금 유리한 구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통합 여부에 따라서 이 지역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래서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어서 군포 을입니다. 자, 2명밖에 없죠. 일단 지금 오른 후보군들이 저희가 예상해 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고 앞서서 얘기해 주신 대로 역시 민주당 이하경 의원이 지역구로 지금 가지고 있고 최진학 한국당 당협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나름 굳건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선거구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만 선거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예. 지금 군포가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호남과 충청권이 많죠. 많고 과거에는 이 군포에 터줏대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20대, 30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전체 20, 30대가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쯤 돼요.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지난 여당 때도 사실 한국당이 고전을 했다고 얘기하면 야당 때는 더 어려워지겠죠. 분명히 이보다 더 뛰어야 할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군포 같은 경우에는 인구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갑을이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갑과 을의 현역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조정될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난 20대 총선보다는 21대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더 어려운 지역구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0대 이 선거가 되면서 이제 한 지역에서 가불로 나눠졌다가 바로 이제 4년 만에 다시 인구가 줄면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최진학 한국당 위원장 인구 유입이 앞으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몇천 명 일시적으로 잠시 빠졌다고 또 통합을 하느냐 그새. 김정우 의원은 군포, 이왕, 과천을 묶어서 그러지 말고 갑을병 이렇게 나눠보는 건 어떻겠느냐. 선거구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적을 설득할 것이다.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많은데 보통 이제 15개월 전에 인구를 조사를 해봐서 하한선으로 내려가면은 줄이고 상한선을 넘어서면은 늘리는데 그 기준이 한 13만 명, 27만 명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군포 지역은 일시적으로 좀 줄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이 선거 획정이 항상 늦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합쳐지는 것은 더 차라리 이제 늘리면은 의원들이 좋아하겠습니다만 이제 좁혀지면은 문제의 반발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선거구 조정에 지금 이제 걸림돌 어떻게 보면 이 군포 지역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출마자들 입장에서 보면 걸림돌이 되는 게 지난번에 4+1 이 국회에서 이 개혁입법 통과시킬 때 농촌 지역과 어촌 지역의 지역구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런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 그랬죠. 얘기는 예. 결국은 농촌의 지역구를 축소를 최소화하게 되면 도시의 선거구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근데 하필 군포가 상한선인 28만을 넘어섰다가 이게 27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선거구가 통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현재로서는 군포, 갑, 을이 통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박상훈 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가뜩이나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갑과 을에 다 현역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사상 유례 없는 현역과 현역의 그런 그렇네요. 어떤 경선 이게 굉장히 치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집중을 받다 보면은 한국당이나 기타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이름 알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래저래 아무튼 현역들도 이제 막 가슴을 졸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선거구 조정에 따라서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군포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많은 지역 같습니다. 그렇네요. 군포 지역이 뭐 의원들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역민들은 걱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